발음을 차이는데 발음의 차이보다는 뭐냐면 이게 입술에서 걸리느냐 마찰이 되느냐 마찰이 되지 않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파열음하고 마찰음. 그런데 파열음 할 때는 뭘 찍는다? 부가드 그 파트에 점을 찍는다. 약다개실 찍는 거예요. 약다개실 찍는데 근데 뭐냐면 부가 부위하고 차이가 났잖아요. 음가 했을 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카푸가 있어요. 카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푸가 딱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카푸가 점이 있을 때는 무슨 소리가 나냐면 키읔 발음이 나요. 키읔. 그런데 점이 있을 때 근데 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발음이냐면 X인데 여러분 책에 보면 책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제 눈에 익히라고 어떤 거냐면 발음결 보면 몇 페이지가 나오면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죄송합니다. 책을 해야 되는데 책 그냥 저분은 아니시구나. 네, 저분이 아니시고 다른 분이 네. 하시는데 하여튼 책을 보시면서 네, 제가 파워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책에 보면 여기 보세요. 일단 여기 보면 뭐가 나냐면 카푸하고 점 찍힌 거 나왔죠. 카푸에 보면 카푸의 발음이 뭐가 있냐면 국제 발음교에 보면 K하고 X 나온 거 보이시나요? 네. X 발음 있잖아요. 그런데 그 X 발음을 어디를 보냐면 해트를 한번 보세요. 해트 X 발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그 옆에 가로에 뭐라 써 있어요? H. H죠. H는 무슨 발음이에요? 그. 히읗 발음이에요. 독일어로 X는 히읗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발음의 차이가 여기서 생기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게시가 붙은 거는 뭘로 읽냐면 크 발음이 읽어요. 크. 한번 하겠습니다. 크. 근데 얘는 크하고 흐하고 중간 발음에서 흐 발음인 거야. 히읗 발음이 더 센 거야. 히읗 발음이. 그렇다고 키읔 발음이 없다는 건 아닌데 얘가 점이 없으면 H 발음이 난다. 흐 발음이 난다. 이 흐가 무슨 발음이냐 가르침 맺는 소리가 여기서 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흐 발음인데 얘는 마찰음이 나잖아요. 어디서 마찰하면 목구멍에서 마찰나는데 여러분 진짜 읽을 때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읽어야되냐 이렇게 이음 발음이에요. 네. 아시겠죠? 가르침 맺는 소리. 그래서 교수님마다 항상 하잖아요. 가르침 맺는 소리가 시부레 배울 때마다 이 소리를 내라고 그래요. 마찰음을 가르침을 뱉는 소리 아시겠죠? 그런데 무슨 발음이라고요? 흐 발음이 생긴다. 아시겠죠? 차이가 있어요. 마찰에 대한 부분에 차이 있는데 크 발음이자 흐 발음 요거 발음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음가가 어떤 게 있냐면 네, 발음해 봤을 때 패가 됐을 때 패는 무슨 발음의 차이가 있냐면 피 발음이 나잖아요. 네. 피읍 발음이 나서 우리가 아까 똑같은 거예요. 피하고 비 발음 뭐냐면 피읍 발음은 페스터가 목사잖아요. 페스터는 어떻게 발음 날까요? 입술에 발음 나는 거예요. 입술. 페스터. 입술에 같이 입술 붙인다면 페스터라죠. 그런데 뭐냐면 마찰음이 되면 F 발음이 나는 거예요. F 발음이 나는데 F 발음은 아까 똑같은 거예요. 빅토리랑 똑같이 이게 혓바닥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father. 그래서 R은 이렇게 혀를 이렇게 말잖아요. 제가 학원 다녔는데 6개월 동안 이것만 시키더라고요. 혓바닥 R을 말고 father. 그리고 필라소퍼는 PH 발음은 또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필라소퍼. 니을은 또 혓바닥이 위 이빨에 닿아야 돼요. R은 말아야 되고. 여러분 발음을 정확히 하기 시작하잖아요. 영어는요. 발음이 중요해요. 발음이 안 되면요. 사람들이 What mean? What do you say?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어봐요. 회화를 할 때. 그래서 이제 발음이 참 중요한데 어떤 거냐면 마찰음하고 파열음은 입에서 목에서 마찰이 되면 무슨 음이다? 마찰을 없이 그냥 입술에서 나온 무슨 발음이다? 파열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점이 어떻게 되느냐? 점이 됐을 때 여러분 책에 보면 점이 딱 됐잖아. 그러면 이거 보면서 이거 보셔도 돼요 이제.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책에 딱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오기 전에 이제 잠깐 우리 이제 미리 오신 분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폐음절 있어요. 폐음절 한번 읽어. 거기 보면 두 번째 2-1번에 여기 가운데 보면 이 자음들이 단어에 처음에 올 때 처음에 오거나
뒤에 그러니까 폐음절 뒤에 올 때 약다개시가 있는 파열음이 된다.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가드 크파트가 단어의 처음에 올 때 뭘 쓴다고요? 약다개시를 쓴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딱 됐잖아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전체를 읽어보면 어떻게 읽나요? 어떻게 읽죠? 아침인데 얘 카푸죠. 케르 보케르라고 있잖아. 보케르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했지만 베트는 비읍 발음, 얘는 뭐예요? 울람은 오 발음. 그쵸? 얘는 뭐예요? 카푸는 코프는 키읔 발음, 얘는 에 발음이죠. 레시는 무슨 발음? 리을 발음. 그래서 얘를 보케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케르. 보케르는 아침이에요. 아침. 아시겠죠? 그런데 이 부가드 크파트가 단어에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는 세 개의 자음이 돼 있어요. 세 개의 자음에 모음을 붙여요. 아시겠죠? 세 개의 자음에 모음을 붙이는데 첫 번째 어디 온다? 첫 번째 모음에 아니 자음의 자리에 부가드 크파트라는 이 알파벳이 나오면 거기다가 뭘 붙인다? 약다개시 점을 찍는다. 알겠죠? 약다개시. 요 점 찍는 것은 약다개시요. 강다개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포르테 다게시 레네라고 있고 영어로는 학문적인 하는 사람은요 학자들은요 다게시 레네, 다게시 포르테라고 하는데 다게시 포르테는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음악에서 맞죠? 그렇죠. 그리고 다게시 레네는 약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약다게시라는 거예요. 약다게시 한국말로. 약다게시. 약다게시, 강다게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다게시, 강다게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뭐라고요? 부가드 크파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가드 크파트. 가 처음에 오면 약다게시를 찍는다. 아시겠죠? 이거 모르시겠는 분. 오늘 처음 오신 분 빼고 모르시는 분. 네, 모르시면요 제가 그가 처음에 자음의 첫째 자리에 오면 약다게시를 찍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첫 자리 왔잖아요.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신경 쓰지 말고 처음에 오면 약다게시를 찍는 거 무조건 찍어주는 거. 부가드 크파트가 처음 자리 오면. 그러니까 기멜이 여기 처음 자리 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기멜이 와도 처음 자리에 약다게시를 찍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두 번째 이제 폐음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폐음절. 그래서 여기 우리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폐음절에서 우리가 저기 쓴 게 있는데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드바르. 근데 한번 저거 제가 써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게 필요한데 저거를 한번 발음 나는 대로 제가 지금 불러드리겠지만 요거 한번 발음 나는 대로 한글로 써보세요. 요거 한번 써보세요. 한글로. 연습장에서 지금 한번 써보세요. 안 보이시는 분은 좀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써보세요. 수업을 막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나가는 대로 정확하게 나가는 게 좋아요. 네, 옆에 그 써 있죠. 발음으로 되는 거. 영어로 입력해 놨죠. 처음이 아닌데 약다게시가 그렇죠. 왜 약다게시가 세 번째 단어에 붙었을까? 여러분 살펴보시는 거예요. 찾아보시는 거예요. 왜 붙었을까? 처음에 오거나 폐음절 끝나는 폐음절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올 때 약다게시는 파열음이 된다. 음절이 끊어졌어. 네,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드바르죠. 미드바르. 여러분들이 미드바르 배웠다는 거는 얘가 뭐냐면 슈바라고 그러고 쉐바라고 하는데 저는 쉐바라고 많이 불러요. 쉐바가 하나는 유형세바가 됐을 때는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발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쉐바라고 발음될 때는 에 발음이 나요. 에 발음. 그런데 무성세바가 됐을 때는 어떤 발음이 나냐면 의 발음이 나는데
발음이 난다라는 거는 발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발음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예요. 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부탁합니다 할 때 잘하면 잘이 어떤 부분이냐면 요게 지금 요 단어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건데 뭐냐면 제가 한번 설명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게 뭐죠? 히브리어로 맴이죠. 맴은 무슨 발음 난다고요? 미음. 얘는 뭐예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거를. 얘를 용어를. 히렉은 무슨 발음? 이 발음. 얘는 뭐예요? 달렙은 무슨 발음? 디귿 발음. 얘는 쉐바는 무슨 발음? 여기 쉐바인데 지금 요게 온 게 무성세바예요. 무성세바는 발음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미드라고 있잖아. 미드 발음. 그런데 원래 무성세바가 왔을 때는 어떤 걸로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읽어요. 미드라고도 읽지만 밑바르라고도 읽어요. 밑바르. 그냥 얘가 발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발음이 없는데 얘가 지금 음절 여기까지가 끊어진다. 얘가 지금 한 음절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음에다가 히브리어는 자음에다가 모음을 찍어줘요. 불안정하지 않게.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이 단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잘 잤어야 할 때 잘 하면서 니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다 뭘 찍어준 거냐면 요거 찍어준 거예요. 요거 찍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잘이 된 거예요. 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게 발음이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얘는 원래는 미드바르로 읽지만 밑바르라고 읽어야지 어떻게 되냐면 단어를 외울 때 그래서 시편 23편을 제가 외우게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외우다 보면 약식으로 가요. 약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드바르 이렇게 하려면 히브리 못 따라가요. 미치모로 네다비드 아드나일 로이로 예사르 비노트 데시 야르비체 이렇게 할 때 밑바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밑으로 발음으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밑바르가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근데 우리는 읽을 때는 지금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미드 그리고 얘는 뭐라고요? 베트는 무슨 발음? 비읍 발음 나죠. 비읍. 얘는 뭐예요? 카메치는 아 발음. 얘는 레시는 무슨 발음? 리을 발음. 그래서 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드바르. 다시 다른 말로 밑바르. 밑바르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얘는 지금 모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음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성 발음이에요. 무성세바야. 무성세바. 모음이 없다. 그런데 불안정하지 않도록 거기다가 무성세바를 찍어줘가지고 모음이 있는 것처럼만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얘를 지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으면 되게 불안해 보여요. 자음만 있잖아. 달래만 있으면 불안해 보인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뭘 찍냐면 요거를 무성세바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미드바르를 하고 한다고. 그래서 얘가 지금 한 음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미드바르 나올 때 한 음절이고 이게 두 음절로 나는 거예요. 밑바르. 이렇게 두 음절로 나는 거예요. 잘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런데 어떤 거냐면 폐음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처음 이렇게 조금 쉽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폐음절에 가로 써 있는 게 뭐냐면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이 폐음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냐면 봐보세요. 요게 자음이죠. 얘는 뭐죠? 모음이죠. 얘는 뭐예요? 자음으로 끝났죠. 얘는 자음, 얘는 모음이잖아요. 그쵸? 모음이죠. 그러니까 뭘로 끝나냐면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났죠. 뭘로 끝났다고? 요 발음이? 1음절로 끝났을 때 자음으로 끝난 거예요. 자음으로 끝나는 게 뭐라고요? 요런 것들 믿습니다 할 때도 뭘로 끝나요? 자음으로 끝나나요? 모음으로 끝나나요? 자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가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날 때 그 다음에 뭐가 오면 폐음절 뒤에 부가드 크파트가 오면 단어가 오면 요게 지금 자음, 모음, 자음 이걸로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단어에 뭐가 오면 부가드 크파트가 오면 여기다가 약수단을 찍는다는 거예요. 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요. 진짜로. 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음, 모음, 자음. 얘는 지금 무성세발해서 여기에 지금 없는 것처럼 밑발을 해서 자음이 아니 모음이 없다. 모음이 지금 뭐 그 발음이 원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바르다. 그래서 뭘로 끝났다고요?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단어에 첫 번째 자음에 뭐가 오면 부가드 크파트가 오면 약다기실 찍는다. 아시겠죠? 근데 교수님 그 네. 말씀 그거는 알겠는데요. 네. 세 번째 올 때 자음, 모음, 자음이 안 올 수가 있나요? 다 자음? 자음, 모음, 자음이 복해를 오겠죠? 보세요. 복해를. 응? 복해를. 자음, 모음 끝났죠? 자음, 끝났잖아요. 여기 모음. 보세요. 네네. 복해를 여기 보면 네네. 자음, 모음 한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캐르잖아요. 자음, 모음이잖아요. 네. 아니 자음, 모음으로 끝났으면 얘는 무슨 음절이라고요? 개음절.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났으면 얘는 폐음절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받침이 있으면 무조건 그렇죠. 그거예요. 진짜 쉽게 설명하네. 저보다 더 쉽게 설명하네. 받침이 있으면 무슨 음절이다? 폐음절. 네, 자음으로 끝나는 거 자음으로 끝났잖아. 받침 있는 거는 다 폐음절이고 받침이 없이 자, 자, 네,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음절이라고요? 개음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받침으로 끝나면 뭐라고요? 폐음절. 그냥 받침 없이 끝나면 개음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그게 더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러니까 쏙쏙 이해가 되네요. 아시겠죠? 자라는 거는 뭐냐면 모음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게 두 개가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얘도 근데 뭐냐면 밑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게 원래 모음을 칙할 때 얘는 요 두 번째 올 때는 무성세바예요. 거의 무성세바가 돼요. 두 번째 슈바가 쉐바가 오면 아시겠죠? 요런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히브리어를 잘 읽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밑 한 다음에 바르가 이제 나눠지잖아. 바르 밑 바르 이음절이에요. 바르 삼음절인 것 같지만 바르도 이음절이다. 바르로 한 음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었을 때 다음 음절에 첫 번째 자음에 뭐가 오면 부가드 크파트가 오면 약다기실 찍는다. 네, 부가드 크파트. 네. 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아 계속 물어보세요. 네. 몰라서 여쭤보는 네, 좋습니다. 아, 네. 진짜 얘가 제일 지금 히브리어에서요. 얘가 제일 어려워. 얘가. 네. 진짜 기초가 제가 없어서 그런데 이 지금 그 맴에다가 네. 그 이렇게 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옆에 달렛, 네. 그 밑에 이제 그게 모음 부호인지 그 모음이에요, 얘가. 쉐바인데 쉐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네. 유성세바. 가 있고 유성세바 할 때는 발음이 에 발음하는 게 두 있는데 번째 무성세바 발음에는 무성세바는 발음이 없고 발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근데 네. 유성과 무성을 알려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모음 두 번째 단어의 모음 부호가 두 번째 자음에 자음에 두 번째 뭐, 자음에 네. 쉐바가 붙는 경우는 는 무성세바일 경우가 많다. 많다.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닐 경우도 엄청 많아요. 은데 그쵸?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경우의 수를 따라서 경우의 수를 따라서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러면 달렛에 네. 앞에 이제 맴이 없고 달렛에 그 쉐바가 오면은 엔데 그러니까 대인데 네. 두 번째 왔기 때문에 드가 되는 거죠. 네. 의가 되는 거죠. 의가 되는데 되는데 발음이 없는 무성세바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두 번째 오면 두 번째 오면 무성이 된다. 네, 두 번째 오면 무조건 거의 두 근데 번째만 오면 무성이 되는 네, 거예요. 두 번째 오면 무성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아닌데, 히브리어라. 그래서 안 될 경우가 있지만 머리가 안 들어가요. 제가. 대부분이 진짜 질문 잘하신 거예요. 아, 저는 이렇게 이해가 안 이해했어요. 돼. 지금 쉐바가 무성세화 했을 때 네. 음가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원래 자음에 그냥 그 자음에 자음만 있으면 의발음이 나잖아요. 이거는 음가가 없고 그러니까는 의발음 나는 거 무성세바는 그래서 의발음 나는 거 아니에요. 음가가 없으니까. 음가 없어서 그냥 의를 대처해서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음에 자음만 저거는 있으면 그러면 의가 되잖아요. 디귿으로 네. 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쉽게 하려면 얘를 미드바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밑바르? 밑바르 하면 돼. 밑바르. 아시겠죠? 밑바르. 근데 우리가 밑바르 하는데 미드바르 밑바르 이게 미드바르 하면서 밑바르가 돼요. 근데 교수님 네. 저기가 세바가 왜 무성인지 왜 무성이고 왜 유성인지 내 말이. 그게 이제 그거는 원인이다 이거죠. 무성과 유성은요 그 경우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거는 따져봐야 되는데 처음에 오면 대부분이 유성이에요. 아 처음에 오면 처음에 두 오면 번째 오면은 두 번째 오면 무성일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오면 유성일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럼 그러니까 홀수는 아니 홀수에도 무성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네, 첫 번째, 세 번째 오면 유성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체바가 두 개가 같이 와요. 요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거는 무조건 두 개 같이 오면 첫 번째 거 무조건 무성. 유성 두 번째 거는 유성. 유성 아, 첫 번째 건 소리가 안 나고 두 네. 번째 건. 히브리어 법칙이에요. 유성이라고 그래. 네. 첫 번째 게 네? 유성, 르메 유성. 르메예요. 그렇죠. 얘는 르메가 되는 거예요. 르메. 이거만 읽는다면. 앞에 거는 무조건 무성. 뒤에 거는 유성이 된다. 두 개 같이 오면. 그러면 혹시 이런 법 그러니까 여기 미츠모르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쯔에다가 여기 쉐바가 붙은 이거는 유성 쉐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미치모르도 똑같아요. 그 뒤에는 브가드 캐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즈라고 발음이 주 발음 나는데 점을 안 찍는 거죠. 뭔 점요? 그러니까 미치 모르 할 때 미치 부가드 모르. 크파트 여기 맴에다가 점을 안 점안 찍는다고요. 찍는다. 네. 네. 그러니까 브가드 크파트가 아니니까 안 찍는 거예요. 찍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츠 다음에 네. 그러니까 미치도 우리가 미치 모르에 답이 다른데 미치도 어떻게 읽겠어 그러면 밑 밑 모르 하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돼요. 원래는 그렇게 읽는 건데 그거를 좀 길게 편하게 미치 모르라고 읽는 발음을 하지만 그러니까 미치 모르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모자가 뭐냐면 맴이잖아. 맴이죠. 이 맴은 부가드 파트에 속하나 안 속하나요? 안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점을 약다기식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가드 파트가 그렇게 된다. 근데 이게 히브리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목숨 안 걸어도 되는데 목숨 안 걸어도 되지만 이거를 설명하는 사람이 히브리어를 해도 그렇게 잘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 근데 항상 단어마다 이 다게시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져봐서 아 부가드 파트니까 얘가 점이 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뭐냐면 자음, 모음, 자음 다음에 부가드 파트가 오면 뭘 찍는다고요? 약다게시를 네 아니 약다게시를 찍는다고요. 아 약하게지. 네, 그러니까 미츠바르에서 미드바르에서도 어디 가냐면 미드바르에서도 이렇게 했잖아. 미드바르에서 이렇게 딱 찍은 다음에 처음에 왔잖아요. 거기에 부가 왔잖아요. 그래서 부가 왔을 때 약다게시를 찍는다고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열정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저기 네. 이제 그 밑바르에서요. 네. 그러면 그 옆에 이제 그 베이트가 와가지고 베이트가 와가지고 약다기시 찍었잖아요. 네. 그럼 항상 그 세 번째 그 부가드 카파트가 왔으면 그 앞에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그 쉐바를 이렇게 자르죠. 음절로 자르는 거예요. 잘라야 네.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맞죠. 말하는 그래서 거니까. 음절을 제가 여기 나누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네. 음절 여기 나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음절 나는 거예요. 네네. 아시겠죠? 근데 이거 다음에 부분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설명이 있냐면 우리 책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약다게시를 찍지 않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더 되는데 단어의 끝에 그러니까 단어의 끝이 뭐냐면 한번 저거 한번 써보세요. 한글 나는 거 한번 발음 써보세요. 요거 세 번째 거 요거 한번 써보세요. 어떤 발음이 나는지 한번 써보세요. 네, 제가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읽으면서 가야 되니까 읽는 게 절반이 제일 중요한 게 읽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한번 써보셔도 좋아요. 히브리어를 쓰면 쓸수록 는다. 쓰면 쓸수록 는다.
아이는 이응 발음. 자음 모음 그 핸드폰 아까 전에 찍으신 거 그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 네. 우리 그리고 네, 녹음 잘 되고 있고 지금 카메라도 찍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카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 강의를 저기 있는 거를 둘 다 지금 요걸 나오거든요. 올려드릴게요. 그 녹음도 하세요. 안 해도 아니 녹음하세요 우리도. 얘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 카메라가 이게 용량이 커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녹음하시면 좋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레부. 아, 네, 에레부. 잘 읽으시네요. 이게 뭐죠? 아이. 아이는 무슨 발음? 이응 이응 발음. 얘는 뭐예요? 에. 이름. 째레. 째는 무슨 발음? 에 발음. 제가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한글은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쪽으로 아시겠죠? 한글은 이쪽으로 써야 된다. 근데 히브리 밑에 쓰니까 요건 뭐죠? 레시는 무슨 발음? 이을 발음. 얘는 뭐예요? 세번은 무슨 발음? 에 발음. 얘는 뭐죠? 베트는 무슨 발음? 비읍 발음인데 뭐냐면 이렇게 있죠. 에레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레부 뜻이 무슨 발음? 뭐죠? 저녁이죠. 그래서 아침은 보케르, 점심은 짜우라힘, 저녁은 에레부, 밤은 나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네 가지를 써요. 아침, 정오, 저녁, 밤. 보케르, 짜우라힘, 에레부, 나엘라. 이렇게 쓴다. 아시겠죠? 짜우라힘 여기 나와요. 다음 단에. 제가 이따가 써드릴게요. 네, 짜우라힘 하고 짜우라힘하고 네, 이따가 나온다. 나엘라 다 나와요. 네. 무슨 저거 베트 아니에요? 아인. 에레부. 네. 그 베. 베트 베트 썼잖아요. 알렙 베트. 네, 베트. 그런데 다게시가 없으니까는 V 발음 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기는 지금 B 발음. 제가 헷갈리는 건가요? 아까 베이트. 네, 맞아요. 그렇게 맞는 게 맞아요. 그 네, V 발음으로 V 가요. 발음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V 발음으로. V 발음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책에서 네, 책에서 그렇게 써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원래상은 쓸 때는 그냥 B를 읽고 네. 읽을 때는 왜냐면 읽은 거랑 쓰는 거랑 틀리거든요. 근데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음력할 때 어떻게 쓰냐면 질문 되게 잘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V 발음 쓰기를 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발음 책에도 보면 있지만 B 발음하고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을 때 V 발음을 표시를 하는 거는 요 밑에다가 요걸 쳐줘요. 이렇게 마이너스 표지를. 이게 요 표시가 그 표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게 그래서 어디 페이지 나오냐면 아까 전에 그래서 이 페이지 제가 책을 못 드려가지고 왜 그분 안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네, 여기가 있죠. B가 요게 발음이 나고 이 페이지 두 번째 보면 읽는 거는 네 V로 쓰는데 그 밑에다가 요거 줄이 있는 거는 V를 읽어라. V로 아시겠죠? V를 읽어라. 네, 이쪽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맞아요. 사전 범위가 여기까지 돼가지고 네, 이쪽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V 하는 부분에서 진짜 좋은 거 되게 많이 질문하시네요. 좋은 질문이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뭐냐면 네 부가드 크파트가 맨 끝에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점을 찍는다 안 찍는다? 네 그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단어의 끝이나 아시겠죠? 끝에 그리고 개음절 뭐였어요? 자음 모음으로 끝나는 거. 그래서 아까 뭐예요? 헤베르 해서 자음 한번 이제 제가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너무 많은 시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베르 하잖아요. 하베르. 그쵸? 하베르가 뭐냐면 얘가 뭐냐면 자음. 얘는 모음. 모음이죠. 자음 모음 다음에 부가드 크파트가 오면 아까 전에 자음 모음 자음 받침이 있는 거 그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폐음절. 자음 모음으로 끝나는 건 개음절이라고 한다고요. 요거 지금 개음절이에요, 폐음절이에요? 개음절이죠. 자음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받침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음 모음으로 끝난 개음절 다음에 첫 번째 부가드 크파트가 오면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점을 안 붙인다.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점 붙였나요 안 붙였나? 하베를 할 때 붙였나 안 붙였나요?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가드 크파트가 처음으로 정리할 때 첫 단어의 세 개의 자음 중에 첫 번째 부가드 자리에 자음 자리에 첫 번째 자음 자리에 부가드 크파트가 오면 약다개실 붙인다. 그리고 폐음절 자음 모음 자음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자음에 부가드 크파트가 오면 약다개실을 찍는다. 안 찍을 때는 맨 끝에 세 개 음절 중에 맨 끝에 부가드 크파트가 오면 약다개실을 안 찍는다. 근데 발음은 부 발음이 나지만 이 발음을 이렇게 바꾼다. 알겠죠? 그러면서 약다개실 그러니까 부가드 크파트가 맨 끝에 왔을 때 안 찍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개음절 다음 자음 모음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단어에 부가드 크파트가 오면 약다개실 안 찍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규칙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네 규칙성으로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한번 시구려 10편 23편 한번 볼까요? 그래서 10편 23편에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걸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개음절 약다개시 때지만 한 가지 다개시가 있는데 그게 또 강다개시가 있어요. 강다개시. 그래서 왜 점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여기 우리 그 4절 말씀에 감 보이시나요? 감. 네. 감 보이시나요? 감. 네. 네, 프린터물에 감 보이세요? 예. 네. 우리 저희 오늘 네. 전사님은 저기 크게 확대를 해 오셨는데 거기 그렇게 보면 더 네, 크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네. 이게 노력입니다. 이게 잘 안 보시면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 더 보이시죠? 여기 감에 보면 뭐가 보이나요? 이게 더 잘 보이죠. 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점 있죠. 요거는 부가드 크파트인가요?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걔는 지금 점이 찍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부가드 크파트의 감에 점이 찍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에 오는 거에 부가드 크파트가 오면 점이 찍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냐면 타할로우도 볼게요. 타할로우 5절 타할로우 여기 부가드 크파트인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크파트 맞죠? 그러니까 처음 자리에 오니까 찍힌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디샨타 5절에 보면 디샨타에 오늘 때 점 찍혔나 안 찍혔나요? 찍혔어요. 찍혔죠? 예. 처음 자리에 왔을 때 부가드 네. 부가드 크파트에 그래서 달랩이잖아. 달랩 보이시죠? 네. 요거는 지금 뭐다? 약다개시다. 그런데 부가드 크파트가 아닌데